안녕하세요. 저는 세빌리아의 이발사라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매주 한 번씩 이렇게 한 주간에 있었던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이슈는 우선적으로는 지금 제가 팬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들을 먼저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댓글이 달리고 서서히 구독자도 있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슈나 아니면은 이 이슈는 정말 다뤄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면 그 이슈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그렇게 똑똑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과 아마 지능 수준은 여러분들과 아마 매우 비슷할 겁니다. 저라고 뭐 특별히 뭐 딱히 뭐 잘나고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이런 목소리라도 내지 않으면은 제가 엄청나게 답답해하는 성격이라서 오늘부터 이렇게 그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풀어보고자 이렇게 녹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순전히 제 개인적인 욕구 불만을 풀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은 저는 올해 33이고요.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어요. 이 지금 이직한 경험은 없고 오직 한 10년 정도 이 한 기업에서만 일하고 있는데 뭐 나름 만족했기 때문에 이 기업에서 계속 다니고 있는 거고요. 뭐 월급도 잘 나오고 사장님도 좋고 뭐 앞으로도 아마 저는 계속 이 회사를 다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선 당적은 민주당 권리당원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권리당원 가운데 의외로 적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보수주의자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제가 보수주의자 입장을 취한 건 너무나 간단합니다. 저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들이 전부 다 보수주의자였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책을 읽었던 사람들, 제가 살면서 저한테 영향을 줬던 사람들이 모두 다 보수주의자여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의 입장을 취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방송은 이 보수주의자 입장에서 본 민주당의 현실에 대해서 좀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욕도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다들 진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상 자기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일단 욕부터 하는 성격도 있고요. 뭐 그런 건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욕이라도 좋으니까 좀 댓글 좀 달렸으면 좋겠네. 네, 아무튼 제 소개는 딱 여기까지 하고요. 또 차차 뭐 이제 저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거나 아니면 뭐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아마 다음 주 방송에서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다루고 싶은 뉴스는 바로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석탄 발전소에서 죽은 그 24살 비정규직 청년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건이든 간에 사람이 죽는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게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간에 그런 사건이 한번 터질 때마다 주변 사람들을 참 힘들게 만듭니다. 게다가 이 청년 역시 24살밖에 안 된 청년이잖아요. 앞으로 할 일이 많고 앞으로 앞날이 짱짱했을지도 모르는 청년이 이런 식으로 죽어나가는 게 참 저한테는 매우 좀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거를 근데 안타깝다는 것만으로 이제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안타까운 거는 말 그대로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안타깝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되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법안을 만들겠죠. 지난번 지하철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건 때도 국회에서는 한 10가지 정도의 법안을 만들어서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나섰지만은 실제로 통과된 법안은 별로 없습니다. 아마 이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역시 법안을 많이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사망사고가 나오자마자. 근데 역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국회의 법안을 통과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들끼리라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들끼리라도 뭔가 그런 청년이 죽어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법은 그 나중에 만들어줘도 상관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복지랑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비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먼저 복지라고 한다면은 뭐냐면은 보통 이런 위험한 일을 하는 직종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우리가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통 이런 위험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 청년 역시 집안 형편이 그다지 좋지 못했다고 해요.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라도 지금 해야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위험한 일을 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과연 복지가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가 제공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할 보수주의자들이나 아마 정치인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과연 복지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의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즉 뭐냐면은 이 복지라는 게 이 사람들이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의 상황 유지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복지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의 현 위치에서 차상위 위치로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복지인지를 좀 더 의문을 가져보고 싶어서 그래요. 복지라는 게 순전히 말 그대로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입에 풀칠하는 정도의 복지라고 한다면은 이건 복지가 아니라고 봐요. 물론 그 상황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힘든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상황이 좋지 않으면 여전히 그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면 과연 이 복지가 과연 어떤 유용함을 우리한테 남길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 났습니다. 오히려 복지가 이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즉 더 높은 발판,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는 복지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런 복지라면 기꺼이 찬성을 할 겁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의 복지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한번 국회에서는 이런 통계도 한번 내봤으면 좋겠어요. 복지를 통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차상위 계층으로 이동을 했는지, 상위 계층으로 이동을 했는지, 그리고 상위 계층에서 밑에 계층, 하위 계층으로 내려오는 국민들은 얼마이고 또 그걸 극복해서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 국민들은 얼마인지, 이런 통계들을 내서 이 통계에 맞는 복지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비용입니다. 우리가 안전은 무엇보다도 지켜야 되는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비용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시큰둥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비용이 들어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 비용을 누군가는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불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에 따라서 이 안전에 대한 비용을 줄일 거냐 늘릴 거냐가 달라지게 됩니다. 안전에 대한 비용을 고용주가 보장하게 되면은 다른 부분에서 그 비용을 떼서 안전 부분에 투자를 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고용주들이 빼가는 게 보통 이제 임금입니다. 인건비죠. 보통은 인건비가 됐거나 아니면 시간이 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그 비용을 어느 정도 맞추는 거죠. 아니면은 이걸 소비자한테 지불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석탄 발전소였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난 전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죠. 이른바 전기세가 될 겁니다. 그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나 이제 전기세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제 화를 내겠죠. 이제 다른 것도 다 내 월급만 오르지 않고 이런 것들만 오르고 있다고. 우리가 안전을 지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지만은 안전을 지키는 비용에 대해서는 누가 지불할 거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좋아하질 않아요. 그러나 이 논의가 누군가는 반드시 되긴 해야 돼요. 논의가 시작되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사고 계속 날 겁니다. 누가 지불하든 간에 이 안전에 대한 지불 비용이 누군가 뭐 그게 고용주가 됐든 그게 소비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걸 지불함으로써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은 누군가는 그걸 지불해야 될 겁니다. 일단 그런 논의가 우선돼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면 이런 사고는 계속 날 겁니다. 단순히 이 청년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정규직도 이런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이게 비정규직, 정규직의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안전에 대한 비용을 과연 어떻게 누가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과연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야 이런 사고가 나질 않아요. 안전도 비용이고 그 비용은 가치에 반영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즐겨하는 게임인 이제 히오스, 또 히어로즈 오브 스톰에 관한 소식이에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블리자드에서 이제 한 가지 발표를 내놨어요. 이제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이하 히오스는 더 이상 이제 HGC, 이제 히어로 오브 더 스톰 글로벌 챔피언십을 더 이상 내년부터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라는 것과 히오스 개발진들을 이제 다른 부서로 배치 이동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블리자드가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블리자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번 발표로서 느끼게 해줬는데요.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블리자드라고 한다면은 팬들과 소통하고 팬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자신들의 게임을 좀 더 즐겁고 재밌게 만드는 게임 회사라고 알려져 있었죠. 그러나 이번 발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팬들의 요구나 이런 거 없이 거의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일단 이 발표를 통해서 발표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내용은 뭐였냐면은 일단 개발자들과 그리고 이제 HGC에 참여하고 있던 프로게이머들 그리고 그 프로게이머 관계자들은 다 이 소식을 듣고서 당황해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아마 이 당황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봐서는 아마 이들도 몰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군요. 아마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거겠죠. 그리고 이제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과연 어떨까? 게이머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을 더 이상 이 게임에 돈을 쓰거나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물론 블리자드에서는 그런 우선순위가 좀 낮춰진 것일 뿐이지 그래도 계속 업데이트는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개발진을 줄이고 히오스에 속한 개발자들을 다른 부서로 배치한다는 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부분 알지만은 이게 이제 사업을 접는 수순이거든요. 사업을 살리겠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로드맵을 만들어야죠. 이 사업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사업을 살리는 정석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석이 아니라 우선 줄이겠다, 없애겠다라는 발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살릴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약간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언제가 이제 뭐 늦든 빠르든 이제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은 아마 종료될 가능성이 이로써 커졌습니다. 아마 블리자드 게임에서 최초로 서비스 종료하는 게임이 나올 것 같아요. 물론 블리자드의 현재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뭐 굳이 블리자드 M 때문이 아니더라도 주식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또한 이제 블리자드의 매출을 봤을 때도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에 대한 매출은 잡히지도 않고 있어요. 일단 뭐 경영자 컨퍼런스나 투자자 컨퍼런스 때 이제 히오스에 관한 내용 거의 나온 게 없거든요. 보통 투자자들이 이런 내용을 발표하지 않으면 보통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저 게임 잘 안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는 잘 되는 게임은 어떻게든 홍보를 해갖고 투자를 더 이끌어내고 싶거든요. 아, 우리 지금 하스스톤 엄청나게 돈 잘 벌고 있어요, 와우 엄청나게 잘 벌고 있어요 하면서 홍보를 해야지 투자금이 많이 몰려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있는 거 봐서는 좋다는 소식도 없고 그렇다고 안 좋은 소식도 없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 좋은 소식이 결국에는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됐어요. 앞으로 블리자드가 이 게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이제 앞으로 지켜볼 일이지만은 이게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우선 프로게이머 이제 e스포츠 관련된 이슈를 얘기하자면은 블리자드는 언제든지 자기네 게임 사업이 이제 잘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게임 이제 e스포츠 대회를 종료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e스포츠 관계자들한테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줬어요. 그러면 이제 블리자드 게임으로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메시지를 잘 받아들여서 블리자드 게임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망설이게 되겠죠. 언제 이 블리자드가 e스포츠 대회를 종료할지 모르는데 과연 어느 프로게이머와 구단이 이 각을 잘 안 보고 그냥 들어가려고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 각을 잘 보고 들어가든가 아니면 블리자드한테 뭔가 손해배상 같은 조항 같은 걸 넣어서라도 약간 무리한 계약을 하려고 할 테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블리자드 입장에서도 그렇고 블리자드 게임을 통해서 e스포츠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한테도 굉장히 나쁜 메시지를 준 거예요. 지금 오버워치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꽤 큰 기업들이 들어가 있죠. 과연 이 기업들은 이번 사태를 보고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이 사태를 보고서 언제든지 쟤네들은 발 뺄 수 있으니 우리도 그거에 따른 조치를 미리미리 다 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죠. 이는 곧 투자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팬들은 어떨까요? 팬들 HGC가 그렇게 시청률이 좋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팬덤은 존재했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많이 존재했었고요. 저도 HGC 코리아나 HGC 월드 챔피언십 같은 경우에는 저는 거의 한 2년 동안 꾸준히 봤었어요. 단순히 재미있다 재미없다를 넘어서 일단은 볼만했으니까요. 제가 하는 게임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블리자드의 영웅들이 나와서 그렇게 한 곳에 모여서 싸운다는 게 재밌잖아요. 그런 걸 봐왔던 팬들을 한순간에 배신한 거예요. 이거는 트위치 매주 방송 볼 때마다 그래도 한 2,000명 정도 유지가 됐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뭐 한 10,000명, 20,000명 나와야지 엄청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e스포츠 방송에서 동접자 2,000명 이상 나오는 방송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익성이 낮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모두가 동의를 할 겁니다. 팬들은 이렇게 갑자기 끝내는 걸 아쉬워할 거예요. 스타1 같은 경우에도 그 수많은 적자를 무릅쓰고서라도 온게임넷에서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했었다가 결국엔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좀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런 훈훈한 마무리조차 블리자드가 허용하지 않았다는 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e스포츠 없는 AOS 장르는 참 이게 흥행하기 힘들어요. 사람들이 프로게이머들의 경기를 보고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이제 게임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과연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은 과연 앞으로 계속 나갈 수 있을지 저는 진짜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 블리자드의 행보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느꼈던 점이나 아니면은 제가 고쳐야 할 점, 특히 고쳐야 될 점을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피드백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욕을 써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댓글창이 워낙 텅 비어 있으니까 욕을 써도 좋으니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